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누군가의 교묘하고 은밀한 덫에 걸려들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는지요? 최근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안타깝게도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을 향한 금융사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려 절망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런 끔찍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년층을 노리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금융사기 수법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 드릴 테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3가지 유형의 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신다면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경제 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정보 격차를 겪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쉽게 여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친밀한 접근으로 마음을 얻어내기도 하죠. 무엇보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자식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책임감 역시 사기범들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취약점을 노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을 울리는 수법은 바로 원금 보장형 고수익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으면서도 매달 은행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두 자릿수 수익을 보장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다. 같은 달콤한 말로 시니어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시던 중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솔깃한 투자 제안을 건넸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그럴듯한 투자 설명회를 듣고 고급 식당에서 정성 어린 대접까지 받으니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망설임 끝에 김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전 재산을 모두 투자했지만 처음 몇 달만 약속된 수익이 들어왔을 뿐 어느 날 갑자기 투자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버리고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된 겁니다. 김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작은 희망은 한순간에 절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걱정을 악용하는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입니다. 한밤중 잠결에 울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니 자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다급하고 걱정되시겠어요? 박미수, 가명,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랬죠. 늦은 밤, 자녀에게서 온 다급한 메시지에 박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딸이 먼저 돈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기에 정말 큰일이 났나 보다 싶어 앞뒤 가릴 새도 없이 은행 앱을 열어 돈을 송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짜 딸과 통화하다가 비로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자녀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진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파렴치한 수법입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노년층의 순수한 마음과 경제적 취약점을 노려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박미수, 가명, 씨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사기범들은 정말이지 노년층의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 경제적인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이토록 금융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은 경우가 많죠. 또한, 외로움은 사기범들이 파고드는 또 다른 취약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관심에 마음을 쉽게 열게 되면서 이를 가장한 사기범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은퇴 후 모아둔 자산이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은 사기범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미끼가 됩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약점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거짓된 희망과 달콤한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취약점을 노려 어르신들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 대표적인 사기 유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많은 어르신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 원금 보장형 고수익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면서 매달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달콤한 말로 어르신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죠. 김영호, 가명, 씨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던 김 씨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잡을 수 없는 특별한 기회라며 화려한 설명회장으로 초대되었고, 그곳에는 말쑥한 차림의 전문가들이 나와 복잡한 도표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온다는 말에 김 씨는 어렵게 모아둔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끊기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뒤늦게 투자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김 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간절한 기대를 이용해 전 재산을 앗아가는 이런 파렴치한 수법을 서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승을 부리는 정부 지원금 빙자 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희망을 품게 되죠. 사기범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특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드립니다. 같은 문자로 접근하거나 친절한 목소리의 상담원을 가장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최순자, 가명,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정부 지원금이라도 바다 생활에 보탬이 될까 기대하던 중 정부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친절한 상담원은 최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 정보까지 요구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수라는 말에 의심 없이 정보를 알려주었죠. 며칠 뒤 지원금은커녕 알 수 없는 대출이 자신의 명의로 실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알게 된 최 씨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었던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변했고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의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처럼 사기범들은 국가의 정책을 악용하여 어르신들의 간절한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기범들은 국가의 정책마저도 교묘하게 이용하며 어르신들의 순수한 기대와 간절한 희망을 한순간에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신저 피싱이나 지금 방금 들으신 정부 지원금 빙자 사기, 이 모든 수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한 순수한 감정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정교하게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고단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사기범들에게는 그저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고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똑똑해서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우리의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장 먼저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표적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는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빌미로 정부 지원금을 가장하며 접근합니다. 심지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까지도 사기에 활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죠. 이쯤 되면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강력한 예방 시스템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유형의 금융사기 사례들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심각한 위협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정보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어르신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시니어 세대의 자녀분들 역시 부모님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할 책임과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수상한 연락이나 제안을 받으셨을 때 반드시 자녀와 상의하도록 평소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요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귀찮아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기범들은 단순히 여러분의 지갑만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 행복한 노후에 대한 희망, 그리고 평생 일궈온 안정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결코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꾼들의 덫에서 벗어나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의 모든 것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과 예방 수칙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